어, 이번에는 간단하게 아까 전에 인체 투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만 약간 언급을 하면 그, 자, 팔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삼각근이 있고, 자, 이렇게 있어요. 굴곡이 다 다르다라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뭐.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맞는가라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사람들이 인식하는 팔이라고 했을 때, 손목이 있고, 그리고 팔꿈치 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팔꿈치보다 더 굵은 손목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손목이 투시가 먹혀서 얘보다 더 커졌다. 그렇게 돼버리는데, 이럴 경우는 제가 그냥 표현하기로는 손목이 얘보다 더 굵어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팔꿈치 쪽보다 손목이 더 굵어지는 경우는 그냥 그 원피스의 고무고무 경우가 밖에 없어요. 팔이 늘어날 때 빼곤 이런 현상은 잘 생기기가 힘들죠. 왜 그러냐면 이런 원리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투시가 먹히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확인하시는 건데, 자, 여기에 만약에 주먹이 있습니다. 주먹. 이게 여기가 주먹이에요. 이거는 여기가 주먹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봐야 될 건 뭐냐면, 크기가 커지면 길이가 짧아져요. 크기가 커지면 길이가 짧아져요. 꼭 크기가 커져야 길이가 짧아진다고는 볼 수 없죠. 크기가 작아져도 길이는 짧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말이 안 된다는 거는 고무고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손목이 팔꿈치보다 굵어질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굵어지게 되면 손이 더 굵기 때문에 손에 가려서 길이가 짧아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목과 얘를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리 같은 경우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뭐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고 남들이 좋아하는 선에서 거짓말을 치든 뭘 하든 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허벅지가 가장 굵고 그 다음 종아리, 무릎, 발목 요 순이거든요. 그래 이게 투시가 먹힌다고 해서 이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저는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모두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무리하게 제가 그 인식을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투시가 먹혀서 무릎이 허벅지보다 더 굵어지는 상황, 이걸 굳이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게 한다는 의미인데, 자, 단위가
비교 단위가 다른 거예요. 얘는 가늘고 얘는 굵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시가 먹혀서 얘가 더 굵어진다. 이거는 좀 비교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체급이 다른 애들끼리 싸움 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이쪽 발목과 반대쪽 발목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쪽 발목과 이쪽 발목을 비교해 줘야 되고, 이쪽 종아리와 이쪽 종아리를 비교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묶어서 보면 무릎 밑쪽과 이쪽을 같이 비교한다든가, 그러니까 종아리 쪽과 이쪽 종아리를 비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교해 줘야 이게 체급상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선에서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쪽 허벅지를 그리는데, 이쪽 허벅지는 조금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집니다. 자, 원기둥 보면 뭐 요런 거란 겁니다. 얘는 이렇게 가고 있단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더 커지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냥 허벅지를 그려요. 그냥 허벅지를 그리는데,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허벅지를 그리는데, 만약에 허벅지를 접었어요. 허벅지를 접으면 길이는 짧아지고 크기는 커지게 되죠. 길이는 짧아집니다. 자, 이렇게 허벅지가 있던 게 만약에 이만큼 접어 올렸다. 그럼 여기에 무릎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무릎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릎에 더 큰 종아리가 붙을 수밖에 없죠. 더 큰 종아리가 붙을 수밖에 없고 더 큰 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뒤쪽과 비교하면 얘는 작은 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얘들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진 않았잖아요. 허벅지가 더 굵죠. 그 다음 종아리죠. 그 다음 무릎이죠. 그 다음 발목이죠. 근데 얘랑 비교하면 얘가 크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아래로 다 커져 버리죠. 그럼 이거랑 거리 차이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저는 한다라는 겁니다. 비교 대상을 서로 맞춰줘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길이가 짧아지니까 무릎이 커요. 얘는 더 많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길이가 길죠. 길이가 길면 무릎은 얘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속 모여드니까. 그럼 여기는 당연히 큰 종아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는 작은 종아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연스레 그냥 거리가 생겨나죠. 과하게 뭐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과하게 해보겠다. 뭐 그러면 뭐 안 말리죠. 뭐 과하게 하겠다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자, 내가 미치겠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길이가 길면서 크게 나올 방향이 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고무고무처럼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커지는 건 얼마든지 커질 수 있어요. 커지는 건 얼마든지 커질 수 있어요. 그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면 길이가 짧아져 버리면 이건 커져도 된다는 거예요. 반대편만 있으면 되죠. 자, 문제는 이 인체 투시에 과장을 주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으니까 길이가 짧아졌다. 그러면 앞으로 나왔다. 그러면 얼마든지 커져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커져야 되고 얼마나 작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민감한 부분인데. 자, 우선 몸통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몸통 잡았습니다. 몸통. 얘는 앞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커질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몸통과 비교했을 때 이 팔이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 팔이 앞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주먹은 커져도 된다라고 얘기해서 주먹을 이렇게 박아버리면, 그럼 이 몸통이 이 팔이 균형이 맞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안 맞아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그게 여기는 이렇게 잡고 여기는 커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안 틀려요. 문제는 이제 얘가 뒤로 가니까 이렇게 잡아버리죠. 이것도 얘랑 같이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팔만 끊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만 끊어서 얘는 뒤로 가니까 작아져야지. 그럼 그 사람 그리고 있으면서 눈에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상관없죠. 이것만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뒤에 있으니까 멀어지니까 팔은 작아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려놓고 나면 뭔가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 팔과 이 몸통만 따로 놓고 보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자연스러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주면, 그러면 조금 이게 작아지더라도 얼마 정도 선에서 작아져야겠다, 이게 커지더라도 얼마 정도 선에서 커져야겠다, 이게 측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투시에서 실수하시는 부분은 이제 그런 경우, 그러니까 뭔가 무게 중심이 안 맞게 느껴진다라는 느낌, 균형이 안 맞게 느껴진다라는 느낌, 얘는 너무 과하게 크고 얘는 거기에 비해 너무 작고 이러면 엄청 그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길이가 길면 크기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길이가 온전히 다 보이면 크기는 살아날 수가 없고요. 길이가 짧아지면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여기 주먹이 있거나.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관절 단위로 끊어서 아까 전에 제가 허벅지 그렸듯이 그런 식으로 보시면 굳이 뭐 이렇게 무리 안 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쉽게 적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인체 투시는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할게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라 갈수록 난해해져서 얼굴 하는데 시점 바꾸면서 그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직육면체를 그려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뭘 파악하자라고 했냐면 기울기를 파악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다. 위에서 봤는데 어느 각도로 보고 있다. 내가 위에서 봤는데 위에서 봤다. 근데 이쪽을 보고 있다. 그럼 나는 기울기를 이렇게 잡아야 한다. 이거죠. 아래에서 봤다. 이쪽을 보고 있다. 그럼 나는 기울기를 이렇게 잡는다.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바로 나와야죠. 틀이죠, 틀. 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직육면체를 강조를 해줬습니다. 살짝만 하자. 이거보다 더 위에서 본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가볍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거를 제대로 선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동작을 움직임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약간씩 돌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어떤 틀 자체가 빨리 나와야 되고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건 딱히 고개를 들었거나 고개를 숙인 상황이 아니라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뭐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면 높이는 수직으로 나와야겠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상이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실수하는 게 또 눈 기울기 이렇게 잡아놓고 코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거는 평시점이죠. 그래서 얘랑이 그림상에서 실제 직각으로 만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틀 잡았을 때 요런 식으로 아예 잡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이 이렇게 이제 왜곡이 생기고 삐뚤어지고 뒤틀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눈, 코, 입을 갖다 붙여야죠. 기울기에 맞게 다 이렇게 정리해야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얼굴 그리면서 이게 제법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시점 바꾸는 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게 그 얘기를 드렸죠. 완전 측면에서 봤을 때 미간과 턱이 안면 라인이 거의 비슷한 수직선상이 나온다. 요거만큼은 우리가 얼굴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이렇게 검토하기에 믿을 수 있는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점 바꿀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틀, 기울기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요거 수직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요런 방향. 그 다음 또 제가 뭐 얘기했나요?
이거 하고, 그렇죠. 요거. 그렇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얼굴 옆면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할 거는 위아래 면을 따질 겁니다. 윗면과 아랫면을 따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하이앵글이나 로우앵글이라는 게 위에서 봤을 때랑 아래에서 봤을 때이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면 윗면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고 아래에서 바라보게 되면 아랫면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윗면과 그 얼굴에서 윗면이 어느 면들이 윗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빨리빨리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계획이 빨리빨리 잡힐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려면은 완전 측면을 봐야겠죠. 자, 완전 측면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계산법이라고 하면 자, 여기 이제 눈썹 나와. 이게 미간이죠, 그죠? 자, 이거 나눠 볼게요. 요거 아랫면, 요거 윗면, 요거 윗면, 요거 아랫면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자, 내가 이쯤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직으로 잡아요. 자, 이렇게 수직으로 뭐야. 전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실질적인 이마의 길이가 돼요. 위에서 봤을 때 이마의 길이, 미간의 길이, 코의 윗면의 길이, 코의 밑면의 길이. 자, 이게 다 윗면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윗면에 해당하는 애들이 굉장히 길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왜 이렇게 느려? 밑면에 해당하는 애들이 엄청 줄어들었죠. 뭐 여기는 아예 보이지 않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고. 자, 반대로 아래에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 너무 좀 이렇게 자, 아랫면에 해당하는 애들 한번 볼까요? 이게 미간, 코, 윗입술, 아랫입술. 아, 여기 안 나갔네. 아이씨, 진짜. 밑면. 이게 윗면입니다. 자, 요 수치대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래에서 보게 되면 코의 윗면, 코의 윗면이랑 미간이랑 역전됩니다. 길이가. 미간이 더 길다는 거예요. 코보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에 맞게 입각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위에서 본 거를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미간 무조건 좁아지죠. 미간이 좁아진다는 말은 눈썹과 눈이 붙을 확률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미간이 엄청 좁아지니까요. 코 엄청 길어지죠. 코 길이, 윗면. 코의 밑면은 사실상 잘 안 보여지고, 윗입술, 아랫입술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죠. 자, 이렇게 잡혀버립니다.
그전 시간에 눈, 코, 입의 어떤 굴곡에 의한 처리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굴곡들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는 거고, 두개골에서 요 포인트를 확인하고, 중요한 것은 이게 얼굴 턱선이 이렇게 갸름해질 수 있는 것은 귀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서 이쪽 축을 다 위로 당겨 올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귀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귀가 밑에 있으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이걸 관계를 확인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귀가 올라가는 만큼 이쪽 축도 다 올라가죠. 어찌됐건 요런 틀이 나오게 된다는 거고요. 자, 아래에서 볼게요. 이게 위에서 본 거보는 그나마 좀 쉬운 편에 속하고요. 아래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밑면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자, 일단 미간과 미간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미간과 눈이 간격이 넓어져요. 여기서 붙을 수는 절대 없죠. 윗입술의 밑면 쪽이 많이 보여지고 아랫입술의 윗면은 적게 보여지고 밑면이 더 많이 보여지죠. 광대뼈는 이렇게 돼놓을 것이고, 밑면 뭔가 빨간색이로. 자, 이럴 경우는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광대뼈 위치랑 두개골에서의 어떤 면 분할을 좀 보고 완전 꺾어 내려야죠. 꺾어 내리면 그만큼 귀는 바닥을 치겠죠. 그러니까 턱선이 완전 내려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맞나? 귀 위치는 항상 맞추기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보면 머리카락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면 길이가 말도 안 되죠. 그냥 미간이 엄청 넓고 길이가 이마가 좁고 코는 이 라인 한번 보시면 이거 수평입니다. 코 라인이 수평으로 나와버리죠. 자, 재밌는 거는 아래에서 봤을 때는 눈꼬리 쪽이랑 콧대랑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콧대 자체가 눈꼬리보다는 이 지점보다는 위에 있거든요. 더 튀어나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이 얘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꺾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콧대가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더 위의 지점에서 꺾여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아래에서 본 시점에서는 잘 맞춰줘야 돼요. 위에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맞춰줘도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비슷하게 상관은 없는데 아래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 미간부의 그 굴곡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굴에서 자꾸 미간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미간. 어떤 걸 그리려고 했지? 미간이 코 길이
그릴 때는 뭐 항상 굴곡 생각하고 그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거죠. 얘랑 얘랑 맞춰주고, 얘랑 두 개 봐서 꺾어주고. 그리고 미간이죠. 더 높게 잡힙니다. 자,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 기울기가 발생하고 기울기와 이 중심축이 실제 그 직각이 되게끔 잡을 수는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기울기가 완만하면 완만해질수록 그리기는 쉬워지고요. 상이 그만큼 덜 틀린다는 거니까요. 그만큼 시점은 점점 평시점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이 직각이 안 되게 잡고, 그 다음에는 두개골에 대한 어떤 정보가 필요하죠. 두개골의 정보를 가져와서 면적인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면적인 구간. 이 면적인 구간들을 활용함으로 해서 귀의 위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십자를 기준으로 해서 눈, 코, 입을 그려나가게 되겠죠. 눈, 코, 입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눈, 코, 입의 굴곡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필요한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1차적으로 그 시점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기울기가 발생한다라는 정보 파악이 직육면체를 통해서 제가 틀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두개골을 통해서 얼굴의 면적인 구성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눈, 코, 입의 어떤 굴곡. 이거는 사실 정면 평시점이라고 해서 다르진 않거든요. 평시점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얼굴이 돌아가면 눈, 코, 입의 어떤 굴곡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 잘 표현이 된다고 하면 틀을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본 형태로 가거나 위에서 본 형태로 가면서 틀을 약간 트는 그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어찌됐건 눈, 코, 입의 굴곡, 그 튀어나와 있는 그 굴곡들을 잘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다 했어요. 시점 방향에서 다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려볼 그림은 굉장히 좀 나름 사실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미간 체크하고, 요즘 들어 또 이게 굉장히 또 사실적인 그림을 또 그리고 싶더라고요. 눈썹을 살짝 위로 올리면서 웃습니다. 그러면 요 이마도 약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썹이고,
콧대가 이거 콧대입니다. 여기가 콧대. 이제 안구를 잡아야겠죠? 측면적이니만큼 안구가 많이 꺾여서 들어가는 느낌이 많이 표현되겠죠? 뭐 속눈썹 때문에 윗눈꺼풀이 두껍게 표현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요렇게, 그러니까 눈을 크게 떴다면 이렇게 되겠죠. 눈을 크게 떴다면 위에 눈꺼풀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작은가? 눈을 약간 웃으면서 작게 뜨면 요 구간은 골격 구간, 요거는 안구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선을 그리는 거죠. 여기서는 그대로 반영이 되죠. 사람이 웃으면 눈이 이 뒤쪽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약간 그 느낌을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올라가 있죠. 여기도 좀 올리면 되고. 안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눈에 흰자가 많이 안 보일 겁니다. 눈을 크게 뜬 게 아니니까. 그리고 자, 웃으면 광대가 승천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위해. 잠깐만. 리얼리티를 생각한다면 올라가야죠, 이렇게.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입술도 약간 뒤집어지고. 그러면 여기 인중 좀 펴줘야겠죠. 인중이 펴져야겠죠. 이거 꼭 웃을 때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웃으면 이거 펴집니다. 입술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맞물리는 구간이 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두께가 느껴져요. 두께가 이렇게 표현되면 요거는 새 불입니다. 불이 새 불이에요. 불이 이렇게 표현되면 안 됩니다. 요렇게 밀려 나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 보면 요 끝쪽을 이렇게 잡죠. 묶어 놓죠. 이렇게 나오게 안 잡는다는 겁니다. 뭐 웃으면 약간 턱이 밀려 나올 수도 있고.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갑자기. 여기 좀 잡아줍니다. 이거 잡아주면 좋긴 좋은데 아름다움을 위해 잡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형태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좀 삐딱삐딱 할 수도 있고. 저는 턱선 잡을 때 얘랑 얘를 엮지는 않는 편이에요. 좀 그러니까 머리랑 목이랑 떨어져 보여서 이 귀가 좀 멀어 보이네요.
귀는 진짜 항상 좀 곤란한 거리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커지거나 이렇게 되면 얼굴이 크기가 항상 자기가 가장 잘 보는 크기가 사이즈가 있죠. 그것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면 비례가 좀 틀어집니다. 턱선의 그 두개골상의 턱선 방향은 이렇게 갔다가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 구간을 틉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죽이니까. 요거는 골격이니까 분명히 선으로 좀 표현하는 편이고요. 이걸 다 엮어버리면 목이랑 너무 떨어지잖아요. 어차피 여긴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이 턱선은 저는 목선으로 연결시켜 버리고요. 이쪽으로 안 가고 그냥 일로 옵니다. 웃어서 턱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죠. 아, 이런 거 너무 재밌는데. 아름다움을 위해 이런 것도 놓쳐야 하는, 억울합니다. 남자는 여자인지 모르겠네요. 여자로 하려고 했더니. 또 붙여보고. 뭐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뭐 더 가면 여기 승모근 높은 지점이라고 제가 그냥 얘기 드렸고, 이거는 목이고 중쇄골근 쇄골, 이쪽에서 타고 반대편 여기서 쇄골 돌리고 이쪽도 맞춰줘야겠죠. 쇄골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삼각근, 여기 삼각근, 여기 삼각근 윗면, 요 윗면 이쪽으로는 몸통 가슴 쪽 빼고 중심 계속 확인해 줘야겠죠. 여기에서 이거 보면서 승모근 라인 따라서 결을 나눠서 삼각근 쪼개죠. 그럼 이것도 좀 앞으로 나와야겠네요. 이게 대흉근 조직. 네, 뭐 요런, 이거 너무 살렸다. 아, 이거까지 포기해야 되네요. 아이, 뭔가 이상한데. 뭔가 여기 있어. 아, 진짜. 많이 양보한다. 어쨌든 동글동글하게. 이게 있잖아요. 여자는 턱이 각지면 세 보여요. 무조건. 그래서 이게 귀 위치를 제가 자꾸 조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귀의 이 포인트가 결국엔 여기에서 이 골격을 연결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너무 뒤로 가게 되면 엄청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이거 귀를, 얘를 어떻게든 안으로 좀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좀 갸름해져요. 그냥 항상 남자 잡던 식으로 하니까 별 수 없죠. 여기에서 만약에 뭐 표정에서 얼마든지 또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뭔가 가식적으로 웃는 듯한 느낌이 들려면 여기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근육을 움직이면서 의도적으로 웃는 거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실실 쪼개듯이 어이없죠. 그냥 어이없이 웃는 느낌 뭐 이런 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뭐 제가 이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이 눈, 코, 입의 어떤 디테일한 굴곡의 그런 거를 좀 살펴보고자 한 거였어요.
사실적인 그림으로 제가 그렸던 이유 역시 실제 사람의 눈, 코, 입의 생김새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얻어오자라는 것이지 사실적인 그림 스타일을 가져오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 입이 크면 안 돼요. 입도 크네요. 아 정말 진짜 입 작게 하니까 좀 낫네요. 미치겠네. 그래서 뭐 사실적인 방향에서 제가 그림을 잡았던 건 잠시만요. 이거 참 웃는 게 되게 거슬리네 이거. 입이 작아지니까 턱이 좀 더 올라가도 되겠네요. 더 가늘어지고 더 작아지고 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눈 커지고 뭐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뭐 좀 어떻게 눈, 코, 입의 굴곡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이거 코도 좀 길어요. 아 이젠 더 이상 수정하고 싶지가 않다. 네, 이 정도 길이. 코도 크네요. 코도 크면 안 되고요. 입도 크면 안 돼요. 어, 그래서 그 눈, 코, 입의 굴곡을 좀 이쪽 각도에서 보면 이만큼 눈, 코, 입에 어떤 꺾임과 변화가 있다. 뭐 그런 거를 조금 보여드리는 차원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점 바꾸는 데 있어서 얼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각도가 바뀌면서 눈, 코, 입의 굴곡에 의해서 눈, 코, 입의 형태가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게 뭐 단순히 평시점일 경우에 정면에서 측면으로 이동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만 어느 정도 형태를 파악하더라도 위에서 보거나 아래에서 보는 형식으로 넘어가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서 눈, 코, 입 굴곡 변화 그쪽 방향에서 조금 연구를 해보시면 얼굴에서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스터디하면서 또 언급하는 거지만 그 눈, 코, 입이라는 거 만화 캐릭터라는 것 자체가 실제 사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불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눈, 코, 입의 어떤 굴곡 또한 만화 굉장히 캐릭터 같은 만화 형태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적인 부분이 무시되면서 그려질 수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림 스타일이 다들 선호하는 그림 스타일이 있고 뭐 이미 자신의 그림 스타일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림 스타일만 유지를 할 뿐 어떤 실제 구조적인 사람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걸 자기 그림 스타일에 녹여내지 않는다면 결국 거기에서 어떤 수준의 차이가 생겨난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자신이 정말 경쟁력을 가지고 작업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본다면 그런 자신의 그림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다양한 표정들을 독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그 작가의 어떤 책임에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그 연구라는 것이 실제를 바탕으로 한 구조적인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 말은 그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원피스 작가든
베가본드 작가든 뭐 나루토 작가든 그림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 그들이 두개골을 그렸을 때는 유사한 형태의 두개골을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것. 결국 머릿속에 있는 정보는 동등하게 가지고 있어야만이 되겠죠. 그거를 해석해서 끄집어내는 것은 결국 본인이 노력하고 고민해 봐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도 이제 그 배경 투시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다음 주는 거의 배경 투시 쪽에서는 거의 마무리 과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뭐 더 얘기해봐봐야 아는 게 없어서 워낙 복잡해서 그렇고 얼굴 시점 얼굴 쪽만 잡지 않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그림 인체 한 장씩을 다 그리면서 거기에서 뭐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정도 할게요.